그 어떤 장소와 만남도 코로나19의 위험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스크는 정확히 착용해 주시고 실내에서도 예외 없이 항상 마스크를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감이라고 할까? 그런 게 제일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신규 확진자는 다시 1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중증 환자 비율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죠. 이 발병 이후 최대 고비라는 코로나19 상황,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수도권 대유행 상황이라 확산세가 아주 무섭습니다. 네, 1000명이 넘었어요. 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한 1200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1078명이었고요. 위중증 환자도 문제인데 위중증 환자가 12명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사망자는 이틀 전에 처음으로 10명대를 기록했는데 오늘도 역시 다시 또 10명대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평균 확진자가 하루 832명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건, 그러니까 800명에서 1000명 사이 이 조건에 부합하는 숫자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들이 주로 있는 요양병원에서 계속 집단 발령이 있어서 네. 아마도 위중, 중증 환자가 늘어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병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계속 들리는데요. 일반 환자 병상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반 환자 병상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 100개 남짓 정도의 네. 병상 여유가 있습니다. 서울은 174개, 경기도는 120개. 근데 위중증 환자 전담 병상이 문제인데요. 서울에 1개, 경기도는 전혀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서울에 1개 남아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남아있지 않다고 우리가 판단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민간 병원에서 병상을 병상 통째로 한 병동을 비우는 이런 작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체육관이나 정급할 경우에 이런 큰 공간들을 활용해서 환자들을 치료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 우리 의료 체계가 사실 공공보다는 민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쉽지는 좀 않아 보입니다. 이제 의료 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거리두기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와요.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런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네. 그러니까 3단계를 넘어서면 4단계. 4단계의 경우에는 아예 전면 봉쇄 조치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3단계를 지금 우리가 빨리 올린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4단계 가지 않는 정도 수준까지는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3단계로 빨리 올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허태정 대전시장이나 송하진 전북지사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더 올릴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게 지금 방역만 보는 게 아니라 경제도 봐야 하고 네. 민생도 봐야 해서 쉽진 않을 텐데요. 정세균 총리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마지막 수단인 3단계로의 상향 결정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무작정 3단계 조치를 단행하기보다는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각 분야별로 지원 대책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된 지원이 빠른 회복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국은 방역과 경제와 민생 이걸 계속 저글링을 하느라고 네. 여러 가지 고려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 자치단체별로도 방역 단계를 설정을 하는데 네. 제주가 이걸 좀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18일, 그러니까 모레 0시부터 2단계로 상향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제주도에 들어오는 입도객 전원에 대해서 코로나 진단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한 2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달은 벌써 한 60명 넘어서는 63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조금 더 진행이 될 경우에는 만약에 100명대, 200명대가 나오는 상황까지 갈 수 있고 그럴 때 제주도민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특히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한 40% 이상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네. 좀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제주도 감염 상황이 지금 그래픽 혹시 준비가 되나요? 네. 네, 보시면 이제 11월, 12월 확진자를 정리한 건데요. 제주 네. 지역에 한정한 겁니다. 보시면 타 지역에서 유입된 방문객, 그리고 그 방문객을 접촉한 제주도민, 이게 이제 42분이고 해외에서 들어온 분이 8명이죠. 그러니까
50명은 외부에서 들어왔거나 그분들을 접촉한 분들이 감염이 된 거고 제주도 내에서 발병한 건 그러니까 20분 정도로 정리가 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로 여행 오는 분들은 전수검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 아주 합리적인 조치로 보이는군요.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제주도는 또 관광객들이 들어와야 네. 제주 경제가 또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양쪽의 어떤 딜레마에 빠질 그런 걸 참 조화를 이루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네. 일단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 확진세를 잡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정도로 확산되는 게 지속되는 것보다는 강한 조치를 한번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판단이 모양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요.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예약률이 한 8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달 들어서 뭐 지난달에 비하거나 지난해에 비해서 입도객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라고 하거든요. 한 30% 이상 줄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연말 시즌을 맞아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 걷잡을 수 없이 환자가 늘어나기 전에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제주도는 코로나19 전수검사, 그러니까 방문객들을 상대로 전수검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원희룡 지사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입도객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관광객이나 여행객 또는 타지로 출타했다가 제주도로 들어오는 도민들 전원이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도외로 여행했다가 제주도로 돌아오신 우리 도민들이 지역사회 감염의 고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